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구의 역사 네 번째 주제 지질 연대 측정이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상대 연령의 경우에는 어떤 지층이 상대적으로 오래됐다, 최신에 만들어졌다라는 그 비교군이 있어야 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 절대 연령은 이 지층은 몇 살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 원리와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화성암 및 변성암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화성암 및 변성암의 연령으로부터 퇴적암의 절대 연령 범위를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주어진 과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동위원소이고요. 이 동위원소란 원자 핵 내 양성자 수가 같아서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 수가 다른 원소를 얘기합니다. A는 질량 수가 되겠고요. Z는 양성자 수가 되는데, 이 질량 수의 경우에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입니다. 어떤 원소가 어떤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도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원자 핵 내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수 중에 양성자의 수를 Z라 하고 중성자 수를 N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질량수가 되겠고, 예를 들면 헬륨의 경우에는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원자 핵 내에는 양성자수 2개, 중성자수 2개, 그래서 총 질량수가 4가 되는 거고, 산소의 경우에는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수가 16이 되는 겁니다. 반감기라는 것을 통해 그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데, 그 반감기란 불안정 동위원소, 그러니까 얘를 모원소라고 하고, 모원소가 안정 동위원소, 얘를 또 다른 말로는 자원소라고 하는데, 자원소로 딱 절반만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원소 X가 있다면은 얘는 이제 불안정 동위원소인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안정 원소가 되는데, 그때 붕괴가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반감기라는 시간의 절반만이 자원소, Y가 된다, 안정원소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 반감기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동위원소에 해당하는 반감기에만 바뀌기 때문에 어떤 암석의 나이를 추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구의 나이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원리, 어떤 모원소, 그러니까 불안정한 동위원소가 붕괴해서 Y로 바뀌는데, 이 Y로 바뀌는 시간은 1억 년이고 다 Y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절반만 Y로 바뀌는 거예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어떤 X 1억 년의 반감기가 지나면 절반만 Y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또 1학년이 지나면은 이것의 X의 절반이 또 Y로 바뀌게 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요. 또 1학년이 지나면 이 X의 절반, 이것은 Y로 바뀌고, 이렇게 X의 불안정 원소인 X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Y는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X 대 Y의 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반감기가 지나면 1대1이 되고, 그 다음에 1대3, 1대7, 1대15 이렇게 지수 함수적으로 X는 감소하고 Y는 증가하는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량을 살펴보면 X의 함량은 점점 2분의 1 줄어들었고 50%라고 하고, 4분의 1에 해당하고 25%라고 하고, 8분의 1에 해당하고 12.5%가 되고, 16분의 1에서 6.25% 이렇게 점점 이런 규칙성,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Y의 경우에는 증가하니까 처음에 50% 증가했다가 4분의 3, 75%, 8분의 7, 87.5%, 16분의 15, 93.75%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은 Y축은 함량이 되고 X축은 반감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감기가 지났을 때 각각 빨간색은 모원서, 파란선은 자원서라고 친다면 첫 번째 50%가 되고 모원서는 점점 그 다음 반감기가 지나면 25%, 그 다음 반감기가 지나면 12.5%, 그 다음 반감기가 지나면은 6.25%가 되고 자원소의 경우에는 50%, 75%, 87.5%, 93.7%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를 갖는다는 거,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서 문제를 준비했고요. 가는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도이고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시간에 따른 함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화성암 P와 Q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양은 각각 처음 양의 50% 그리고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부터 살펴보면 먼저 Q가 관입했고 P가 관입했는데 가장 밑에 있는 석회암 일단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라 석회암, 쉐일, 사암이 쌓이는데 이 관입이 어디에 들어간지 살펴보자면 Q 경우에는 Q가 관입한 것은 쉐일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Q 관입이 해당되겠고 P의 경우에는 석회암도 관입 대상이 됐고 쉐일도 관입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사암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P가 관입했다라고 이렇게 생성순서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X의 양이 점점 P는 50%, Q는 25%이기 때문에 P 나이를 살펴보면 50%에 해당하는 어때요? 7천만 년, 7천만 년이 되겠고요. 7천만 년이 되겠고 그 다음에 25%라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1억 4천, 1.4억 년이 되겠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퇴적암의 기간이 되겠는데요. 석회암의 경우에는 얘가 1억 4천이고 얘가 0.7억 년이기 때문에 석회암은 1억 4천 년보다 오래됐고 쉐일의 나이는 1억 4천 년 그리고 0.7억 년 사이가 되겠고 이 사암은 7억 년보다는 나이가 적은 나이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간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고 나는 시간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분기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단 화성암 P에 포함된 X와 화성암 Q에 포함된 Y의 양은 각각 처음의 양의 50%, 8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가장 먼저 생성 순서를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부정합이 두 개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입이 두 개 있어요. P와 Q, P 관입, Q 관입. 그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 A, B, C, D, E가 되겠고요. 또 관입을 판단해 보면 여기에 부정합이 있고 부정합 밑에 P 관입이 잘려있는 흔적이 보니까 그리고 이 관입은 A와 B를 모두 포함되게 관입을 했기 때문에 P의 관입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 후에 부정합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합 표현할 수 있고요. 그 후에 CD가 쌓이고요. 그리고 Q 관입을 살펴보면 CD를 다 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Q 관입이 일어났다. 부정합이 있기 때문에 부정합 융기해서 침식되고 다시 침강해서 요 사이에 각각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성순서 이렇게 추리할 수 있고요. 각각의 나이 한번 살펴봅시다. P에 포함된 X는 50%래요. P에 포함된 X는 50%라니까 이게 X니까 50%에 해당하는 1억 년이 되겠죠.
이 P의 나이는 1억 년입니다. 그럼 Q의 나이는 Q에 포함된 Y는 80%라고 했으니까 80% 보면 90%, 80%, 80%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이 눈금 했을 때 0.2, 0.4, 0.6, 0.8,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0.6억 년이 되겠죠. 그래서 Q9은 0.6억 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알아봐야 할 것은 그 각각 태저창의 나이가 되겠는데요. A, B의 경우에는 얘보다는 더 오래됐기 때문에 A, B는 1억 년 이상의 나이를 갖게 되겠고요. 그 후 C, D는 1억 년보다는 최신에 만들어졌고 0.6억 년보다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 C, D의 범위는 1억 년과 6천만 년 전 사이가 되겠고 E의 경우에는 6천만 년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참고해야 볼 법은 부정합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윤기의 개수와 침강의 개수가 되겠는데요. 윤기의 횟수는 3회가 되겠고 침강의 횟수는 2회가 이렇게 해서 어떤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방법, 그 절대 연령으로부터 퇴적층의 나이 범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